중등 첫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5월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라든지 체험학습 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니까 1학기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시험 형태로 하고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더라고요. 그 중등 수행평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걸 어떻게 보는지 사실 저 역시도 초등 때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요. 그 교육서로 읽어는 봤지만 실제로 해보면서 느껴진 새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주위에 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대략 뭐 이런 걸 하나 보다 라고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수행평가 하면서 뭐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깨달은 점들도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의 경우 또 중등의 경우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행평가가 그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요.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된 결과를 좀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일,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는 논술형 검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연구보고서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내신에도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과목별로 이제 어떤 거를 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중학교 과목을 대략 이제 보니까 한 10과목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 뭐 구술시험 이런 것들이 모두 과목별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던 그런 시험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현재 이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일어났었어요.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가 중학교에 와가지고 보다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대부분 봅니다. 저희 때는 사실 벼락치기로 성적을 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기말고사만 치면 기말고사만 바짝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다거나 그렇게 가능했는데 현재 아이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 등급별로 이렇게 받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90점 이상 얼마 이렇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이제 뭐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뭐 어떤 학교는 20% 내외, 뭐 어떤 데는 30%.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아마 반별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과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뭐 수학의 경우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 했던 단원평가랑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이 뭐 지필, 고사를 보는데 그 지필에 초등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서술형 문제들을 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개념에 대한 거나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가 실제로 발표를 하거나 또 말하기 자료를 발표하거나 또 쓰기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과학의 경우에는 소단원별 있잖아요. 과학을 소단원별로 해서 점수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했더라고요. 사실 과목별로 선생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매번 달라지고 학교마다도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가 과학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테스트를 보는 게 되게 의외였어요. 아이들도 과학이 상당히 어렵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창을 하거나 뭐 아니면 노래를 외워서 부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 뭐 20점, 3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의 경우에 아이들이 개념어를 전부 외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개념어 리스트를 쫙 주는데 그 사회의 개념어 안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 뭐 사대주의, 자정체성, 사회화 뭐 이런 것들의 용어들을 실제로 쓰기도 하지만 그 용어의 뜻을 다 쓰게 했대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체육은 체육대로 뭐 정보는 정보대로 미술, 그러니까 안 치는 과목 없이 거의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를 다 하는 그런 구조고요. 독서에서는 이제 책을 읽고 초등에 했던 것처럼 이제 독서록을 만들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PPT를 하고 그다음 발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초등과는 다르게 그 중등에는 좀 아이가 직접 하도록 어느 정도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단원평가 비슷한 느낌이라서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충실하다가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뭐 2, 3일 전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준비를 하면 뭐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괜찮게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2주나 3주에 아까 10과목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 막 3개, 어떤 주에는 4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이가 미리 뭔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뭐 PPT 자료를 낸다 이런 데 시간을 소요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이제 놓치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이렇게 다음 주 스케줄이 나오면 특히 주말에 미리 이제 제출할 자료들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나 뭐 이런 독서 같은 경우에는 PPT 자료를 내거든요. 근데 초등에 이걸 만들어 본 친구들도 있지만 별로 뭐 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PPT 문서가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뭐 대단히 어려운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소스를 주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을 뭐 이제 직장인처럼 잘 맞추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안에 내용이 논리적으로 좀 구성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본인이 이제 사회나 과학,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등에 이제 넘어오면서 개념을 좀 방대하게 양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이제 뭐 칠판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이가 본인이 이제 입 밖으로 계속 내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어보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초등 때 가끔 아주 이제 드물게 6학년 때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중등이 되니까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딱 되면 자리가 없을 만큼 이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집에서 조금 이제 잘 공부가 안 되는 경우에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몇 시간 동안 약간 몰입해서 공부를 하고 특히 스스로 하게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준비를 해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 수행을 하면서 수행 점수들을 한 뭐 며칠 뒤에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반에서 뭐 누가 수행을 잘 보고 점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제 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특징들을 좀 저도 생각을 해보고 아이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일단 그런 친구들은 일단 성실합니다. 이거는 뭐 초중고 다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성실해야만 가능한 구조가 수행평가고요. 그래서 수업 집중도도 높은 친구들. 왜냐면 수업 때 선생님이 페이퍼를 나눠주거나 수업 때 뭐 시험 이런 것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높은 친구는 당연히 그거를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초등과 다른 점 하나는 사실 이해도 하지만 암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암기력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짧은 시간에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빠르게 암기하고 그거를 실제 결과물로 내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 것들이 친구들이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종합을 해보면 확실히 시간 관리 잘 되는 친구. 예. 이게 아이들이 이제 같이 모든 생활을 해보거나 뭔가 조별 발표를 해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뭐 PT가 있는 날 어떤 친구는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하고 유인물을 잘 챙기고 또 꼼꼼한 그런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컨텐츠를 할 때도 좀 정성을 다해서 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수행을 잘 본다고 합니다. 수행평가를 치기 전에 저도 한해 윗선배한테 정보를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해가 달라지면서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수행 내용이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보에 기대기보다는 아이가 실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빨리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필요로 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같이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발표할 때 발표 자료에 필요한 소스는 이렇게 찾으면 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떤 부분에 인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인강을 같이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사실 특별히 뭔가를 많이 앞서서 해주기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선생님들로부터 따로 사실은 과목별로 무슨 알림이 오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과는 다르게 아이가 스스로 챙겨오지 못하면 그냥 수행평가를 놓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됐거나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닥달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지라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녁에 항상 가방을 풀어보고 확인하고 본인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등에 넘어오면서 초등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초등에 어떤 능력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중등에 좀 공부를 잘하게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이해력이 사실은 좋은 친구, 그리고 암기력도, 초등에는 암기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컨텐츠가 방대해지고 고등에는 더 많아질 테니까 암기력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독서, 글쓰기, 그리고 실제로는 초등에 말을 별로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활동이 있고 나가서 발표를 했지만 본인이 온전히 다 이제 점수 평가를 받는 말하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결국은 그 중등이든 고등이든 아니면 또는 초등이든 아이가 그 학년기에 맞춰서 자기주도성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도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성적을 내는데 아이가 단순하게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이 생활 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일정도 잘 못 맞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잡는 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담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이제 이런 형태들은 다 처음 겪어요. 또 고등학교에 또 넘어가면 또 처음 겪을 거고, 이럴 때 실패와 실수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스스로 이렇게 했더니 점수를 잘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시간 운영을 좀 실패했네, 그래서 내가 2, 3일 전에 준비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실패하면서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초등보다 사실은 좀 정신없이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 말로도 초등 한 달보다 중등 한 달이 꼭 일주일 정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실은 시간들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목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업 때 일단 충실하고, 그리고 서술형은 확실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수행이 나중에도 그 도움이 계속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작은 것들도 좀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사실 지필평가만 위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힘들겠다, 뭐 저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해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대학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수행평가에 아이들을 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